자,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보드게임은 바로 Conquest and Consequence입니다. 때는 1936년 전운이 감도는 아시아. 여러분은 새 강대국 중 하나를 이끌고 역사의 물줄기를 직접 바꾸게 됩니다. 어떠세요? 준비되셨나요? 이 게임의 배경부터 핵심 규칙,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전략까지 지금부터 제가 알기 쉽게 쫙 설명해 드릴게요. 야,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게임 분위기가 확 느껴지죠? 1936년 아시아. 뭔가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에 그 팽팽한 긴장감 느껴지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은 이걸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지휘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휘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게임의 배경이 되는 1936년 아시아는 어떤 곳이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진영을 맡아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당연히 우리가 직접 부릴 병사들, 즉 유닛들을 봐야겠죠. 그리고 이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사계절 시스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전쟁의 꽃이죠. 이동과 전투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쭉 훑어볼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순서 1936년 아시아, 이 게임의 무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이죠. 이 게임 시작부터 분위기가 정말 살벌합니다. 딱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일본은 만주를 딱 발판 삼아서 야욕을 막 불태우고 있고요. 중국은 안에서 나뉘어서 싸우느라 정신이 없죠. 그런데 서방 세력은 어떠냐? 대공황 때문에 자기들 집안 문제 해결하기도 바빠서 아시아는 쳐다볼 겨를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심의 공백,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는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세계의 진영,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단 하나의 목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어 아시아를 지배하게 될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이제 이 세 진영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첫째,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면서 팽창하려는 일본. 둘째, 공산주의 혁명의 붉은 깃발을 꽂으려는 소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뭉친 거대한 연합 세력. 저마다 이념도 꿍꿍이도 다 다른 이 세 세력 중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길이 무려 4가지나 있습니다. 아예 그냥 돈으로, 경제력으로 아시아를 휘어잡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정통파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적 수도를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좀 더 특이한 방법으로는 남들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딱 개발해서 게임을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차근차근 영향력을 쌓아서 마지막에 점수로 이기는 방법도 있죠. 어떤 길로 갈지는 순전히 여러분의 큰 그림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줄 유닛들을 만나볼 시간이죠. 전쟁의 도구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게임 유닛들은 이렇게 생긴 나무 블록이에요. 되게 아날로그 감성이죠? 근데 이게 아주 기발한 게 블록 4면에 각각 숫자가 쓰여 있어요. 이게 바로 전투가치, 줄여서 CV라고 부르는 건데요. 전투에서 피해를 입을 때마다 이 블록을 한 면씩 돌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유닛의 전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야, 아까는 진짜 셌는데 점점 약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더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유닛들 스펙이 쫙 나와 있죠? 이동력도 다 다르고 화력도 그냥 숫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공중 목표물 A, 해상 목표물 N, 지상 목표물 G를 때릴 때마다 위력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 보병은 지상전에서는 정말 최강이지만 하늘에서 공격해오면 속수무책이겠죠? 그래서 제공권을 잡으려면 공군이 꼭 필요한 거고요. 이 다양한 유닛들을 어떻게 잘 섞어서 나만의 군대를 만드느냐, 이게 승패를 가르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알파이자 오메가, 모든 것을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자원, 바로 이 액션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정말 재미있는 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외교나 기술 개발 같은 내정 활동에 투자하는 거, 다른 하나는 전장에서 군대를 움직이는 지휘 카드로 쓰는 거. 손에 든 카드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내정에 써서 미래를 도모할 거냐? 아니면 당장 전쟁에 쏟아 부을 거냐?
이 끝없는 딜레마,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 게임 전략의 진짜 핵심입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게임의 4계절. 이 게임이 1년 단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게임에서 1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새해가 되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한 해 농사 준비하듯이 생산하고 외교하고 기술 개발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 진짜 시작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동안 지휘 카드를 팍팍 쓰면서 군대를 움직이고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럼 새해 단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일단 생산 단계. 내가 가진 영토의 인구, 자원, 산업력을 바탕으로 생산 포인트를 벌어들입니다. 일종의 연봉 같은 거죠. 그리고 정보 단계에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새 유닛을 뽑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 액션 카드를 써서 외교전도 펼치고 기술도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플레이어가 나 이제 할 거 다 했다 하고 연속으로 패스를 외치면 이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하이라이트죠. 이동과 전투의 모든 것. 이제 진짜 전장의 지배자가 될 시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이 시작될 때마다 플레이어들은 결정을 해야 해요. 이번 계절에 내가 군대를 움직일 것인가? 만약 움직이고 싶으면 손에 있던 액션 카드 한 장을 지휘 카드로 딱 내려놓는 겁니다. 바로 이 지휘 카드가 있어야만 그 계절에 내 유닛들을 움직이고 또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유닛을 움직일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지형이에요. 자, 여기 지도를 좀 보세요. 하와이 주변 바다가 좀 더 진한 파란색이죠? 저런 대양 구역은 일반 바다랑 달라서 들어가려면 이동력이 2배나 들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태평양을 건너려면 이런 지형을 꼼꼼히 계산하는 게 전략의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럼 전투는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공격, aggression이 있을 때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 유닛이 상대방 땅에 발을 한 발짝이라도 딱 들여놓는 순간 바로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룰북이 되게 중요하게 설명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바로 어태커와 어그레서의 차이점입니다. 어그레서는 말 그대로 남의 땅 뺏으려고 쳐들어간 침략자고요. 어태커는 이번 턴의 행동에서 전투를 일으킨, 즉 지금 차례인 플레이어를 말해요. 보통은 둘이 같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투 규칙을 적용할 때 이 둘을 꼭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전투는 그냥 주사위 한 번 굴려서 땡 하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 라운드에 걸쳐서 정말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각 라운드마다 정해진 공격 순서가 있거든요. 먼저 요새가 불을 뿜고 그 다음에 공군이랑 해군이 맞붙고 마지막에 땅의 주인인 보병들이 싸움을 마무리하는 식이죠. 이 공격 순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항공모함이랑 함대가 맞붙는 걸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단순 펀치랑만 보면 함대가 훨씬 세거든요. 근데 공격 순서는 항공모함이 먼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모가 먼저 선빵을 날려서 함대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야 약해진 함대가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항모는 한 대 치고 바로 도망가는 치고 빠지기 던술도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지휘관의 머리싸움, 전술의 깊이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경제력으로 지배할 것인가, 군사력으로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로 압도하거나 교묘하게 패권을 장악할 것인가. 승리로 향하는 이 4갈래 길 위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역사를 쓰시겠습니까? 이제 아시아의 운명은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